우리의 지속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거. 지금 내가 한창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남들이 아니라고 하고 말이 많다. 그럼 그게 정답이다. 맞아요. 뭐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이거다. 계속 고치고 무한대로 고치는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지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빨리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죠. 건강한 삶을 가진 사람한테서 건강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게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터닝포인트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이제 2025년이 2달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 오니까 올해 초에 하려고 했던 것들 얼마나 이루셨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뭔가를 지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한 일들, 포기한 일들, 좀 나중에 해야겠다 하고 미뤄둔 일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계속 지속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사를 이제 8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다운 일과 삶을 잘 찾아 나가고 해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가는 그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저희 요즘사도 8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사실 저희도 지속해 오면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지속하고 싶지만 지금 이어나가는데 힘이 드는 사람들, 지속하는 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속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엮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레퍼런스 북을 선보였었잖아요. 그 책의 다음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의 말들 중에서 지속하는 마음을 응원하는 100가지 말들을 모아서 지금 책으로 엮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사 구독자분들께 약간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그 책을 들고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북페어에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요즘사 이름으로 처음으로 북페어에 나가게 됐고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대형 북페어에 참가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준비할 게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영상이 좀 들쑥날쑥하게 올라왔는데 준비하느라 좀 그랬다라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북페어가 14일부터 16일까지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거든요. 좀 북쪽이에요. 그래서 좀 멀긴 한데 놀러 오실 분들은 저희 얼굴 보러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주년 기념으로 사실 여러분들과 좀 만나고 싶어서 참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번 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말들을 고르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하기가 어려웠는가, 하고 싶어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시작했던 일들을 왜 포기하게 되고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애프터 토크는 우리의 지속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책에서 발췌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이런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떤 걸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한마디나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 맞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내가 하려는 일에 공포심을 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게 성공하겠냐 아니면 그걸로 먹고 살만 하겠냐 돈이 되겠냐
주로 이제 저의 생계를 걱정해주는 약간 그런 의견들과 혼수 두는 말들. 네, 지금 내가 한창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건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게 낫다더라. 어떤 유튜버가 그러던데 그거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과거에도 유튜브를 한창 운영할 때 저희 대신에 저희 미래를 봐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한번 방향을 바꿨었던 적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쵸. 제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네. 나 자신이죠.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거치고 나서. 그 안에는 당연히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고 힘든 맞아. 순간도 있지만 그거는 다 자기가 겪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만약에 흔들린다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공부하고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일을 지속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이번 지속하는 힘에 실었는데 요즘 새에 나왔던 수민님과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하면 끝까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해요. 근데 그 완성도에 대한 기준은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나 전공자가 봤을 때는 에이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물레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다 말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제가 만든 모양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인터뷰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우리 레퍼런스 6번째 레퍼런스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 수민님은 되게 자신에 대한 기준과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뭔가 전공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그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게 많겠죠. 야 도자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내 안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내 안의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한다. 그래서 요 말 뒤에도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기준대로 한 거를 분명히 좋아해 줄 거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 뭔가 주변 말들에 좀 흔들려서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앰비규어스 김보람 감독님과 나눴던 대화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두가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이유를 찾는 게 사실은 작업의 재미거든요. 알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동작을 하나 짰는데 정말 구리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느낄 때 오히려 이게 진짜 맞나 보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선택한 걸 모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도 재밌고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믿고 가는 일도 재밌어요. 결국에 답은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어떤 의견이나 말이 정말 많았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어떤 댄스 장르랑 완전히 다른 형식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이제 장르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게 또 똑같이 그게 돈이 되겠냐. 그건 관객을 모으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오히려 김보람 감독님은 오히려 그 순간이 나는 더 재밌다. 뭔가 어떤 퀘스트를 깨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도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남들이 아니라고 하고 말이 많다. 아. 그럼 그게 정답이다. 맞아요. 그게 답이다. 남들이 안 오히려. 된다고 하고 뭐 되겠어라고 하는 게 이거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다. 그러니까 너무 또 남들이 야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불안하다. 오히려 의심해봐야 된다. 그거는. 그리고 또 지속하는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에서 오는 불안. 그러니까는 남들은 되게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저기까지 뭔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요즘엔 또 SNS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또 느끼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예전보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스레드나 뭐 X나 어떤 SNS가 너무 활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실시간으로 보여가지고 나 자신과 결국엔 비교를 할 수밖에 맞아요.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타인의 속도랑 계속 비교해가면서 자꾸 내가 계속 해나가는 마음에 흔들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나는 너무 느리게 가고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이러면서 스스로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속도대로 지켜가면서 지속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딴 길로 새게 된다거나. 내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실수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방향이 아닌데 나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또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빨리 지치게 되고 더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인터뷰한 거긴 한데 미도리 작업실에 곽보미님과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딱 이런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문장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 책에 실게 됐는데 거북이 캐릭터를 왜 만들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드라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 그 이야기를 좀 새롭게 재해석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북이는 길을 걷는 것 자체를 즐긴다. 그저 앞으로 나아간다. 거북이의 세계에는 토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되겠다. 내 주변에 토끼가 아무리 많고 나보다 빠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난 내 길,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서부터 미도리 작업실의 그런 색깔들이 명확해지고 그 색깔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사람과 나는 다른 세계라고 보면 된다. 사실 거북이는 토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속도대로 그냥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건데 뭐 경쟁 자체를 하지 않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의식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요즘 선배라는 코너에서 최혜진님과 나눴던 그 대화도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제권이 나의 바깥에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구독자가 왜 안 늘지? 같은 질문은 불안과 실체 없는 비교를 바탕으로 해요. 반면 내 걸 좋아해주는 이 한 명은 누굴까? 내 단골은 나를 왜 좋아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는 건강한 질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맞아요. 그때가 이제 요즘 선배 처음 했던 컨텐츠였는데 이때 진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일희일비를 안 하고 싶어도 유튜브 세상에 이제 있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괜한 이제 불안감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배도 예전에 30대 때 블로그를 한창 할 때 비슷하게 맨날 이제 들어가서 조회수 보고 팔로우 보고 하면서 일일비를 했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왔나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하루키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가 하루키가 소설가 되기 전에 이제 바 운영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인터뷰 들으셨으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어떤 실체 없는 비교로 지금 불안해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면은 이 문장들을 좀 다시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비교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느린 게 아니라 내 리듬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지속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거. 세 번째 거는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혜민 제가. 혜민 씨 기준으로 맞아요. 완벽주의, 계속 부족함을 찾고 계획할 때까지 막 무리를 하고 계속 고치고 무한대로 고치는 바로 이런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비슷한 타입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속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번아웃이 왔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런 완벽주의와 끝까지 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가 아니라 막 120%, 150%막 이렇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무리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로로 이어지고 번아웃이 되고 그 번아웃이 와버리면 이제 막 내가 아무리 하려고 했던 것들의 계획이 있어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발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할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사실은 무리를 하는 거인데 계속 나를 혹사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지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빨리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앞에 두 개는 뭐 실패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완벽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리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아예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예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제일 저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 예전에 그 천선란 작가님이랑 정경림 작가님 같이 대화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에피소드에서 천선란 작가님 얘기한 게 이런 부분에 되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제가 요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든 100%를 채우지 말자거든요. 소유하거나 먹는 거나 하루의 에너지나 조금 억울하게 살자. 사람도 덜 만나고 좀 심심하다 싶은 시간도 그냥 견디고, 그렇게 공간을 남겨놔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뭘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뭔가 100%를 다 채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좀 곱씹어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비워놓는 거? 100% 채우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일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 책에도 꼭 넣고 싶었던 문장이었고요. 저는 그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 커플이 있잖아요. 그 수수 현우 커플인데, 단순한 진심. 네, 단순한 진심 커플인데, 예전에 저희가 동해를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콘텐츠는 건강한 삶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삶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콘텐츠든 뭐 물건이든 건강한 삶을 가진 사람한테서 건강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부터 건강하게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무리해서 막 내 일상이 다 망가질 정도로 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완벽함이 아니라 어떤 틈을 벌려놓는 거? 그게 사실 완벽주의한테는 막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막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회복의 기술이다. 그런 틈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요즘에 제가 다양한 인터뷰를 또 하면서, 그리고 예전 인터뷰들 다 뒤져보면서 다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하면은 페이스 유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게 페이스 유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무리해서 하면은 끝까지 못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페이스 유지를 하자. 오늘만 달릴 거 아니니까. 네. 그럼 네 번째,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속한다고 해서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계속 중간중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모여서 이어지면서 그게 지속이 되는 건데, 원래 하던 루틴대로만 하게 되고 사람이 거기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면 계속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천천히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환경과 어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해오던 대로 고집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주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도 계속 8년간 했지만 똑같이 해오지 않고 계속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다 보면은 어떤 브랜드를 오래 해온 분들, 어떤 자기만의 일을 오래 계속 해간 분들을 보면 똑같이 해온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나 방향은 계속 있지만 그걸 중심에 놓고 계속 변주를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걸 변주를 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바꿨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실패가 두려워서 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위선님과 김멋집님 대화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패에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여곡절을 많이 네. 겪은 분들이라. 그 우여곡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거듭하는 게 현실에서의 회귀물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당연히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좀 더 나답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요. 어쨌든 실패한다는 건 뭔가를 많이 시도했다는 거니까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실패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슴을 정말 울리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 변화를 시도하고 계속 그래야 그것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나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를 지속할 수 있다. 앞에서 회귀물이라고 한 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과거로 가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맞아. 계속 한 몇백 번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성공하는 건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직면을 해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새롭게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반복되는 오늘의 어떤 무게 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한 순간이 계속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순간이 계속되고 똑같은 오늘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지루한 구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지속하는 데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들이 어떤 큰 실패보다는 이런 하루하루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체기가 오고 의지가 고갈되고 이렇게 꾸준히만 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는 어떤 회의감, 뭔가 자기 확신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가게를 차렸는데 매일 문을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닫고 계속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계속 하는 게 맞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된다던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꾸준히 한다고 뭐가 돼?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제가 이번 책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꾸준히만 해도 뭐가 되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 만들면서 챕터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챕터를 꾸준히 쌓으면 뭐라도 된다라는 챕터를 만들었거든요. 꾸준히 쌓는 게 사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믿고 계속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문장들을 좀 모아봤는데 터틀리 프레스 김보희님과 인터뷰했을 때 가장 제가 많이 와닿고 실제로도 적용을 저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변화들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기록해봐라 라는 처방을 주셨어요. 앞에 선배한테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만들어서 날짜를 쓰고 그 옆에 그날 내가 뭐 했는지를 적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때 내가 했던 아주 작은 일들이 건너서 돌아와요.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이 쌓여 있으니까 덜 불안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설레면서 잠드는 날도 있어요. 꼭 해보세요. 칸이 비워지지 않도록 채우는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그게 자신감이 되고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쳐내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을 약간 시각화하는 거. 보이님은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기록을 했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오늘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보이님은 그날 요즘서 팟캐스트 나와서 책 제목을 한번 이야기했다. 이게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적어놓는데요. 아니면 어딘가 가서 누군가한테 책 소개를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꾸준함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다른
일들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을 좀 시각화하면 그 불안이 좀 줄어들고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무게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꾸준히 하는 일이 있는데 네.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어. 네, 저번에 일본을 갔다가 정말 한마디도 읽지 못하겠어가지고 그리고 영어도 생각보다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이제 일본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응용 언어학자 김미선님의 인터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작하는 허들이 높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어 공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테이블에 아이패드를 항상 놓아두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시간, 10분, 15분을 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언어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똑같을 텐데 꾸준히 하려면 시작의 허들이 높으면 안 된다.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라.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는 아니지만 듀오링고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루에 10분, 15분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게 좀 게임 같아가지고 시작하는 허들이 좀 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10분, 15분? 뭐 많을 때는 한 20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지 거의 200일쯤 맞아. 하루도 안 빼먹고 했는데 약간 대화 정도 가벼운 자기소개와 가벼운 대화 정도? 그리고 음식점 메뉴판 읽고 약간 생활 언어 정도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일본 여행 갈 때는 그렇죠. 한번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통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루틴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조금씩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사실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루틴으로 만들라는 얘기였고, 그렇게 그냥 작은 시간들을 쌓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긴다. 뭔가가 되기는 약간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믿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약간은 우리 책 약간 홍보처럼 저희 거는 한 번도 이렇게 요즘사 채널에서 직접 홍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혜민님이 이 지속하는 힘 책을 엮으면서 마음먹었던 내용들을 프롤로그에 되게 꾹꾹 눌러 담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마음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주제를 또 이야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좀 프롤로그에 좀 풀었어요. 프롤로그 제목은 오늘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이고요. 앞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마음에 대해서 담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읽어보면요. 사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건 한 번의 커다란 실패가 아니라 끝없는 오늘들의 무게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고 계속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는 그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사를 8년간 지속해오는 동안 수없이 마주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을 당신과 나, 그 과정의 시간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요즘사를 통해 만나온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나다운 길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인상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빠른 성장보다는 오래 지속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그들을 있게 한 건 매일매일의 지루함을 견디고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정체기를 이겨내고 뼈아픈 실패 후에도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는 지극히 평범한 지속에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용기 있는 시작과 빛나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든 대부분의 시간을 출발선과 결승선이 아닌 고독한 과정 속에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경우 결심보다 반복이, 열정보다 시간의 축적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오히려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더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길 위를 오늘도 한 발씩 딛고 나아가는 당신에게 작은 응원을 건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대신 달려주거나 결승점으로 순간이동시켜줄 순 없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물 한 컵, 에너지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은 이제 책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책을 만들었다, 이거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레퍼런스 북은 우리 요즘사 구독자를 위한 약간 선물처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하나의 손에 잡히는 어떤 걸로 만들고 싶다. 요즘사는 영상이자 뭔가 음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콘텐츠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또 집에 간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번 영상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책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요즘사에서 노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트인지, 그리고 책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할지 아직 저희도 실물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한창 제작 중이고 곧 이제 저희한테 또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미지로 띄워주시나요? 네. 이미지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고, 11월 14일에서 16일 맞죠? 저희 둘이 이렇게 아주 작은 테이블에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셔서 저희도 만나고 책도 구경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애프터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영상을 쉽니다. 다음 주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나가는 주라서 정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게 오프라인 행사에 나가는 게 준비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 다녀와서 또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새로운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우리 만나요. 안녕.